여러분 안녕하세요. 닥치고 독서TV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아이폰 위젯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자기계발에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9월 iOS 14으로 업데이트된 이후에 아이폰에서도 기존의 안드로이드 폰과 비슷한 방식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젯 기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휴대폰의 메인 화면에는 어플만 잔뜩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아주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이 위젯이라는 기능을 아이폰에는 올해 9월 처음으로 탑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 그다지 쓸모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어플을 활용하면서 제가 이 위젯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배터리 사용량이나 날씨, 뉴스 등을 메인 화면에서 보는 것 대신에 제가 하고 있는 일상적인 자기계발 루틴을 이 위젯으로 설정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5가지의 어플을 발견했고, 그 5가지 어플의 위젯을 이렇게 메인 화면에 띄워 놓으면서 저는 자기계발에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설치했던 이 5개의 어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우리나라에 처음 아이폰이 들어온 아이폰 3GS 모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1 프로 맥스 모델까지 총 8가지 아이폰 모델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의 마수에 빠져서 이 아이폰과 아이클라우드의 생태계에 빠져버려서 노트북이나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아이패드까지 모든 스마트 기기가 다 애플 생태계로 지금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연동되는 이 기능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감히 벗어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iOS 14에서 적용되는 이 위젯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래픽 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 그래픽 도구를 활용해서 사용자가 보기 편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가 바로 위젯인데요. 보통 위젯은 날씨나 달력, 그리고 주식 시세 같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주 궁금해하는 것들을 메인 화면에 띄워두고 그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지금 옆에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제 아이폰의 메인 화면입니다. 보시면 첫 화면과 두 번째 화면에 위젯이 잔뜩 설치되어 있는데, 첫 화면에 4개의 위젯, 그리고 두 번째 화면에 있는 1개의 위젯,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위젯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보시는 어플이 캘린더 어플입니다. 아이폰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상단에 작은 형태의 어플로 캘린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이라는 것과 24일이라는 것을 화면을 열었을 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어플을 클릭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월간 달력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위젯을 활용하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서 원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오늘의 날짜와 요일도 궁금하지만 몇 주 차인지, 다음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이런 월간 기준으로 날짜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페이지에 원력으로 위젯을 설정했습니다. 이 원력을 설치함으로써 휴대폰을 클릭하는 양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페도미터라는 어플인데요. 이 페도미터라는 어플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내가 걸은 걸음수를 표시해 줍니다. 그런데 이 페도미터라는 어플에서 지원하는 위젯 기능이 보시면 걸음수를 메인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게 걸음수를 표시하는 것과 이렇게 조금 어플을 크게 해서 걸음수를 표시해 줍니다. 이런 종류로 총 5개의 위젯을 지원하거든요. 사실 저는 걸음수에 관해서 별로 신경을 쓰고 살지는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제 아내가 걷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함께 걷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내도 저와 같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내가 계속 걸으면서 아이폰에서 지원하는 건강 어플 안에 있는 이 걸음수를 계속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매번 이렇게 어플에 찾아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 대신에 그냥 위젯에서 확인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찾아보았고, 이 페도미터라는 어플을 통해서 저희 아내가 이런 메인 화면에서 바로 걸음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많이 걷지 않던 아내가 걷기 시작했고, 그 여파로 저 역시 비슷하게 보시면은 이제 하루에 8,000보에서 10,000보를 채우려고 계속 노력 중이거든요. 오늘은 현재 6,000보 조금 넘게 걸었는데, 이 영상 촬영이 끝나고 나면 또 가서 한 10,000보 정도를 채워서 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걸음수를 메인 화면에 설치해 놓다 보니까 일부러라도 내가 할당했던 목표를 채우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페도미터라는 만복의 어플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있는 오늘 할 일이라고 하는 투두 리스트입니다. 저는 캘린더스라고 하는 이 어플에서 지원하는 이 투두 리스트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캘린더라고 하는 어플은 무료로도 사용 가능하지만 금액을 지불하면 태스크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일정 외에도 내가 해야 하는 일간 업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굳이 유료로 사용하실 필요 없이 아이폰에서 지원하는 미리 알람이 있거든요. 미리 알람 기능도 똑같이 위젯을 지원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미리 알람도 보시면은 이렇게 오늘 해야 할 일 이런 식으로 어플에서 세 가지 위젯을 지원하니까, 저는 캘린더스를 이미 결제해 놓은 상태라서 캘린더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미리 알람을 활용해서 자신의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매번 휴대폰의 메인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오늘 할 일을 보다 보면 이 화면이 자신을 일깨워 주기 때문에 꾸역꾸역이라도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점을 노리고 이 어플을 깔아 놓았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플은 아이폰에서 가장 강력한 어플이라고 생각하는 피트니스라고 하는 어플입니다. 이 피트니스 어플은 이전에는 운동이라고 하는 어플이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애플 워치와 연동되면서 굉장히 좋은 기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운동이라는 어플을 자세히 보시면은 3개의 원이 있는데, 가장 바깥에 있는 빨간색 원이 움직이기, 오늘 제가 할당한 목표 대비 얼만큼 움직였느냐를 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운데 녹색은 운동하기 어플입니다. 30분 동안 운동을 하게 되면 요것이 다 채워져요. 그리고 일어서기라고 하는 기능인데, 요것은 하루에 1시간에 1분 이상 일어서서 내가 움직이면 하나의 점이 완성됩니다. 이렇듯 동그랗게 생긴 원을 이 위젯에서 계속 보고 있으면요, 의식적으로 계속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지금은 제가 요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 이게 달력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예전에 열심히 채울 때 이렇게 동그라미를 계속 항공포증이 생길 정도로 동그라미를 계속 이렇게 채워 나갔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운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나 스스로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마찬가지로 이 애플 워치에서도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매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이렇게 가끔 쳐다보게 되는데, 휴대폰을 켤 때마다 첫 장에 내가 오늘 얼마나 움직였는지, 얼마나 움직여야 되는지를 볼 수 있으면 계속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동그라미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트니스라고 하는 어플을 여러분들도 꼭 위젯으로 만들어서 운동량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기쓰기 어플인데요. 저는 데이원이라고 하는 일기쓰기 어플을 사용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데이원이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이 앞에 있던 데이원이 옛날 데이원 클래식이라는 모델인데, 이것은 한번 결제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다가 최근에
데이원 저널이라고 해서 어플이 바뀌었는데 기능은 많아지고 굉장히 예뻐졌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연간 구독제예요.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드는데 저는 이 데이원이라고 하는 어플을 계속 사용하던 상태라 이것을 지속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 데이원이라고 하는 어플에서 지원하는 일기 위젯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최근 6일간에 내가 일기를 몇 번 썼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으면 내가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일기를 안 썼구나,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위젯을 활용해서 일기를 쓰려고 노력은 합니다. 사실 제가 일기를 매일 쓰진 않고 이렇게 브런치에 글을 매일 쓰고 있기 때문에 일기는 조금 소홀히 하고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감사일기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늘리고 싶어서 이 위젯을 설치했고요. 조금씩 채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 데이원이라고 하는 어플 외에도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무료 어플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고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일기쓰기 어플의 위젯을 활용해서 하루에 몇 줄이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일상을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데이원을 고른 이유는 이 어플이 정말 예쁘거든요. 아무렇게나 글을 써도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예쁘게 디스플레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연동시켜서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글들을 이 데이원에서 개인 일기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일기를 쓰면 그것이 데이원에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데이원 저널 구독해야지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어플과 이런 위젯을 통해서 일기를 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기계발의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기계가 대신해주는 그 여유 시간을 활용해서 스스로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이런 일련의 사람들의 생활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것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바탕에 생겨난 자식 같은 것이겠죠.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인간의 뇌, 또 하나의 인간의 손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스마트폰하고 떨어져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형 기계를 활용해서 조금 더 스마트한 삶을 꿈꾸시겠죠. 이런 스마트한 기기를 활용해서 조금 더 충실하게 삶을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은 아이폰의 위젯 기능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분명 저는 위젯 기능이 없을 때도 스마트폰을 굉장히 잘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위젯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서 좀 더 다이내믹하고 액티브한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앞서 언급했던 운동 관련 위젯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여러 가지 챙겨야 할 것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저의 결심을 자극하고 행동을 부추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 잠들어 있는 위젯 기능을 깨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마 몇 개의 위젯 기능을 활용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의 생활의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스마트폰의 위젯 기능 여러분들 잘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위젯 기능이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는 좀 더 실생활에 유용하고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